걔네 짠할 때, 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놀고들이. 구호 외치던데, 구호? 김행장 애들 있잖아. 응? 김행장. 응. 김행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응.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미친놈이네, 미친놈. 내가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윤석열이 들어와? 오! 아니, 3시간을 놀러갔어. 그 자기 동백 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윤석열이? 오! 걔네 짠할 때, 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놀고들이. 구호 외치던데, 구호? 거기 저기 사람 몇 명이나 있었는데. 거기 한 5명? 그러니까 김현장 애들하고 대통령이랑 술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김행장 걔네 애들이랑 한동훈 딱 대통령, 딱 그러니까 인수위, 미래전략, 걔네. 법무부 장관이랑 김현장이랑 이게 응. 이해관계가 없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한 번이겠어? 한 번 이겼어? 그러니까 야, 맨날 술 오늘은 처먹고 얘네 돌아다니는 만난 거야. 맨날 다니는 거였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딴 데로 이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응.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게 술 먹으려고 안 들어간 거야. 그래. 총재가 장난이 아니네라고. 그 총재가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아우, 막 다 가지고 있어,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주물러. 총재가 몇 살인데? 아, 총재도 나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윤상현 형이야. 음, 근데 윤석열도 그 총재한테 함부로 못 하더라고. 아, 네네, 이러면서 서로 존댓말 하더라고. 미친 거야, 미친 거. 내가 김행장의 애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이 딱 오잖아. 그리고 윤석열 오잖아. 다 같은 패야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어머, 나 돼.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 국정원이 죽여. 네가 안 해도 이거 언제 안 터지겠냐 이게? 그러니까. 걔네는 다 그냥 가족이더만.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최강욱 이런 애들한테는 징역 아유, 내리고. 오빠. 걔네는 인간 취급도 안 해. 말도 안 꺼내지만, 그냥 그쪽은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렇게 말이 되냐고. 걔 내가 보기에는 진짜 탄핵당할 것 같아. 이걸 기자들이 모르겠어? 근데 그거 알면서도 그걸 다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거를 누가 써? 아니, 내가 볼 때는 나라 망하는 걸 얘네가 더 바라고 있어. 왜? 지네 해먹을 게 더 많아, 내가 볼 때는. 그냥 박근혜보다 더한 것 같은데. 아유, 오빠. 박근혜 양반이야. 김현장은 지금 외부에 전혀 알려진 게 없어요. 맞아. 그냥 겉으로는 로펌인 줄 아시는데 로펌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몰라. 개인 사업자들이 있고 딱 한 분 김앤장의 김씨 그분이 오야예요. 그분이 일반 개인 변호사들과 개별적 계약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로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법률 사무소. 로펌과는 또 달라. 소입니다, 소. 네. 법률 사무소.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 그렇죠. 잘한다고 소문나요? 그게 바로 유명한 이유예요. 보이지 않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 실제로 김현장이 존재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자기들도 잘 몰라. 지금 변호사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추장이죠, 추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자료에 따라서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직원까지 합치면 한 4,00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실체가 없어. 왜 그러냐? 작동 방식이 프로젝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로펌 같은 데 보면 태평양 뭐 율촌 뭐 이런 데 보시면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파트 섹션이 정해져 있어. 팟빵도 그렇잖아. 무슨 뭐 사업 분야 있고 네. 도표가 그려지잖아. 네. 안 그려져. 프로젝트 방식이기 때문에 무슨 사안이 딱 발생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삼성 엑스파일 관련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네.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어. 자, 그러면 삼성 엑스파일로 헤쳐 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로 해서 그 내부의 전문성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 인맥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라고. 카르텔. 네트워크 다른 말로 하면 커넥션, 연줄, 이권. 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존재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과 관련해서 자 일단 MBC 쪽에 손쓸 사람, 검찰 쪽에 손쓸 사람, 대법원 쪽에 접근이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헤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끝날 때 만나는 거고 그 전부터 작동해요. 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잠깐 삼성 엑스파일 얘기 한 1분만 더 드리면 네. 그때 전개 방식이 어땠냐? 제가 파일을 입수했어요. 근데 MBC에서 여러분들 대 MBC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지금 보면 법관들도 25% 26명만이 동의했다며 네. 그게 어느 조직이든 개혁파는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건데 MBC도 그래요. 보도를 못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떼쓰고 뭐 단식하고 그래가지고 보도국장이 회의를 했어. 자 가부를 정하자. 그럴 때 레퍼런스가 뭡니까? 김현장에다 의뢰해요. 법률 검토를. 그때 당시에 저희 MBC에서 보도를 못한 이유가 뭐냐? 김현장에서 이건 독수독가고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고 해가지고 김현장이 막아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런 그 법률 검토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가가 세요. 그런 데서 일단 제압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삐질삐질 뭐 봉지욱이나 뭐 그런 장인수나 그런 뭐 저 후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막 또 하겠다고 덤벼. 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언론 플레이라든가 조직을 쫙 동원합니다. 그게 김현장이에요. 그 프로젝트 팀. 김주현이 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나마 드러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간 책임자예요. 김주현이. 왜 김주현 민정수석? 네. 바로 직전까지 총선 이후에 불러들여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김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자 그리고 한덕수 김현장이 있었고 네, 한덕수를 한덕수.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띄엄띄엄 있어 파선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이 있다가 정부 갔다가 소위 말하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정부 갔다가 또 김현장 일 보다가 말이 안 나오면 또 김현장 하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안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재 김현장 소속으로 용산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파견 나가 있다. 야, 진짜 무서운 표현이다. 괜찮았나요? 아, 무서운 표현이야.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접근해야 되냐? 당장 네트워크 커넥션 연줄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김주현은 지금 자기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까? 당장 검찰에 김용인이 부를 때 김용인이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이랑 김현장 파견 직원이랑 상의해. 네.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심우정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인지해서 가르마 타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수사 내란 최초 수사부터 김주현이 오케스트레이팅 한 거예요.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럴 수 진짜 그런. 영어를 많이 요새 무슨 토익 준비하시나 보네. 아니, 영어를 여기 많이 쓰시네. 미국 박사님 계시니까 기회 안 죽으려고 한국 박사니까. 자 일단 검찰 조직 지휘했죠. 그 다음에 대법원도 다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전관 예우만 알지 우리 후관 예우는 잘 모르잖아. 후관. 내가 자리에 들어와서 김현장을 봐주는. 그렇지. 그래 실제로 그거아니에요. 어떤 재판이 가능하냐면 지금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뭐 노무법인 뭐 이런 이제 시민사회에서 주로 변호사를 하지만 그 오나 사측에서 변호사 쓸 때는 무조건 김현장을 씁니다. 김현장 그 노동 관련한 그 재판분 3개밖에 없어요. 서울 고법이나 지법이나. 그러니까 빠네 그 수요가. 네. 근데 실제 만약에 현대차 지난번에 하청 관련해서 노동자 지위 소송이 있었거든요. 재판부 3명 중에 2명이 김현장 출신 판사야. 와. 근데 이 소송을 대리하는 사측의 변호사도 김현장이야. 그리고 심지어 김현장은 얼마나 편하냐면 로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원고나 피고가 동일 로펌이면 안 되거든 원래. 그런데 그래. 이거 가능한 거야. 와, 최근까지 가능했어. 김현장은. 김현장. 김현장이 로펌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니까.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악에 취하시며 열매가 바로 김현장이다.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로펌이 아닌데 일단 검찰, 법원 그리고 용산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주현은 사실 당장 수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김주현 위주로 하되 김현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체를 드러내서 이번에야말로 뽕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정말 개혁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제가 30년 동안 기자질을 하면서 이런저런 거 다 탐사를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도달하지 못한 게 김현장에 대한 보도예요. 그래요?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73년부터 김현장이 존립을 했는데 한 50년 됐죠? 김 변호사 그분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 2세 체제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요 단계인데 2세 체제로 못 넘어가고 여기서 해산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검색해 보셔도 한 10건도 안 될 겁니다. 김현장의 질체를 드러내거나 고발한 건 그나마 없어요. 지금 사실 김현장이 요 방송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왜? 소송하려고. 아니 난 소송하려고 당연히 할 네. 거라고 봐. 당연히 모니터하고 당연히요. 있어요. 자기들 관계된 네. 보도는 다 한다고. 소송하려고? 아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 계속 잠깐만. 전혀 깔끔하게 진행하셨어요. 깔끔했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모두 다 저희 책임입니다.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커뮤니티로 보면 이분들이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코바나를 했잖아요. 그 전시, 네. 그다음에 컬렉터들 이런 분들 교분이 많잖아요. 그 모임 유명한 모임도 있었잖아요. 월단회라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보면 김현장 워낙 많은 변호사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이렇게 손에 꼽히는 컬렉터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도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이들의 뿌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겉에 드러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꽤 깊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근자로 와서 보면 2019년쯤에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기억나시죠? 대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면서 여러 사람을 밟고 지나가죠. 조국 혁신당 조국 장관 밟죠. 네. 추 장군님 밟죠. 네.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밟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갈 때 지금 이 거명되는 뭐 변호사 등등등 네. 이분들이 다 그 대호 프로젝트에 같이 뭐 여러 명이 이제 기획을 했겠죠. 그런 기획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아예 그냥 김현장이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이대 같은 경우에 따님이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지평 지평 막걸리 유명한데? 로펌에 계세요. 막걸리랑 관련 없잖아. 이름이 똑같잖아. 진짜 뭐 이렇게 가볍게 해. 그 자꾸 꼰대 소리 듣지 마시고. 아니 이거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날지 모른단 머리에는 말이야. 남겠다. 남잖아. 남네. 지평 로펌. 지평 로펌. 아들 딸 있고 사위도 지평에 있어. 근데 지평에서 한화 에어로 뭐 이런 사건들이 법원에 갔잖아 지금. 이를테면 뭐 유상증자하고 이런 거. 그 이전에도 뭐 M&A 관련된 것도 뭐 있어요. 있고 명태균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사건들을 조이대가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제척돼야 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그 뭐 인터뷰한 거 보면 자기는 뭐 회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거 다 따져봐야 돼. 그래. 그리고 뭐 당장 보면은 진은정 한동훈 와이프도 지금 김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요? 몰랐어요? 박진도 한덕수도 김은혜 남편도 뭐 다 김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은혜 남편이 김현장이에요. 네, 김씨 아니지만 여하튼 김현장에 있어요. 다 김현장 김현장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야 그래야 사법개혁이 정말 됩니다. 전관 예우, 후관 예우 다 드러내야 된다. 일단 판결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판사 임용도 지금 그 법조 10년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뽑아줘요. 네. 그래서 특히 김현장이 제일 많이 들어가 판사로. 그건 문제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김현장 출신으로 판사하고 있는데 김현장 변호사가 막 해. 그러면 나 어차피 또 김현장 가야 되는데. 신경 쓰지 다. 그러겠죠. 네, 근데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난 정권에서 법조 경력 10년을 5년으로 줄이자라고 국임당에서 막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막긴 막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김현장뿐만이 아니라 로펌 다 합쳐서 100명이면 3, 40명이 다 5대 로펌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법 개혁 과정에서 이번에 동력이 처음으로 지금 확보가 된 상태니까 그건 맞는데 민주당이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또 듣고 보니까 야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제대로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실제로 하기는 아니, 어렵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70명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 말 들어보면 이 기득권 세력이 또 가서 법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 거죠. 자기네 밥그릇이에요. 거기다 그러네. 물을 못 푸는 거지. 근데 그게 실체가 뭐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런 게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참 쉽지가 않네. 다 그 합법이라고 하는 외피를 두르고 있고 네. 더구나 가장 문제되는 게 한덕수 같은 경우에 김 위원장이 되게 오래 있었고 회의 4번 참가하는 비용으로 20억인가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사실은 일반인이 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야. 아유. 근데 변호사들이 전 행정 관료를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면 합법이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차지에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손대 갈 길이 멀어요. 너무 멀다. 너무. 우리가 사법개혁하면 주로 검찰개혁만 떠올리거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법원개혁, 법조 전체 생태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연결되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니 검찰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사법부만 제대로 서 있으면 문제될 거 없거든. 바로 잡을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뭐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는 뭐 요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야 요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서 네. 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 오늘 좀 제대로 알게 됐네요. 이상호 기자님이 아주 또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아유. 그 웃기려고 안 하면 안 돼. 아니, 왜 여기만 오면 웃기려고 해. 웃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카메라 안 잡혀서 다행이지. 여러분한테 일러드릴게요. 방금 요구했어요. 아이고. 한번 잡아주세요. 왜 그래 여기만 오면. 아 좋으니까. 좋아서요. 채우기.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저래 됐냐 그래. 자, 우리 이상호 기자님 정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뭐 이따가 나오는 봉지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인수 뭐 이런 뭐 이명수 이런 기자분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괴짜 기자로. 그 전신이 이상호 기자야. 완전 괴짜 기자라고 해가지고 저거. 아이고 저거 뭐라고. 근데 네. 김앤장이랑 긴 시간을 이렇게 대립해오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지. 네. 네. 자, 우리 이상호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